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또 재미난 테슬라 이야기를 아버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MHL8837님, 이게 실제 경험도 있고, 특히 이제 아버지께서 많은 좋은 통찰력을 주시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이제는 좀 넓게, 물론 항상 아버지와 함께 하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도 뭐 휴가가 끝나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실 거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하진 못하고 그래도 최대한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균이버스님,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의견을 너무 주셔서 요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살짝. 그리고 이제 사이버 트럭 얘기할 텐데요. 온톨로지님, 감사합니다. 역시 또 아버지와 함께 또 요 의견을 지금 균이버스님께서 너무 좋은 의견을 주셔서 현대기아차가 좀 발표가 늦어지고 있죠. 테슬라 규격, NACS, 테슬라가 만드는 그 규격에 지금 발표하지 않는 게 EV9. 최근에도 계속 현대기아차는 새로운 전기차를 이제 출시하죠. 물론 GM도 그렇지만 EV9 출시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아버지와 함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미국의 이미 대세는 NACS고 테슬라 규격이고 워싱턴 스테이트 역시도 좀 텍사스와 더불어서 물론 100% 테슬라의 우호적인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차저에 있어서는 사실상 미국의 표준이 돼가면서 각 주에서 이제는 테슬라 포트가 적용이 돼야지 주 보조금을 주려는 분위기가 확실히 여기 있습니다. 이제 표준으로 인정되면서 이게 범용적이다, 이게 표준이다 이거죠. 옛날에는 특히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테슬라 레벨2 차저는 보조금을 못 받았지만 이제 받을 분위기다. 그와 더불어서 이 현대기아차가 빨리 이게 합류 발표를 하지 않는, 근데 이제 다른 빅 플레이어는 폭스바겐인데 폭스바겐은 포르쉐 같은 경우는 800V, 900V를 쓰니까 문제가 있지만 사실 ID4는 이미 스펙 자체가 그 충전 스피드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본 바로 이미 대중적인 모델은 400V대이기 때문에 테슬라 슈퍼차저에 크게 뭐 어려움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어차피 250까지 가지도 않고 지금 뭐 170? 그거보다 낮기 때문에 폭스바겐은 대중적으로 파는 모델은 오히려 근데 그럼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는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한데, 현대기아차가 그 EV9 때문이라는 얘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셔서 균이버스님께서 너무 좋은 의견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들은 이미 플랜이 다 짜여져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런 벤더들과의 관계, 그리고 몇 년을 대량 생산, 양산을 위해서 이미 다 짜여졌는데 이렇게 갑자기 판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변화를 못하는 게 아니냐, 더 나아가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는 거죠. 뭐 물론 지금 충전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느리게 되죠. 근데 부품 다 바꾸고, 특히 하드웨어 쪽이 문제라는 얘기가 지금 미국에서는 좀 주류라서 뭐 100% 완벽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의견들이 커뮤니티 대부분 주류라서, 그러면 이게 사실이라면 현대기아차가 그거에 맞춰서 다 이제 바꿔야 되는데 자기가 다 직접 하는 게 아닐 거잖아요, 아마. 그렇지. 벤더들한테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대비돼 보인다라는 거죠. 테슬라는 지금 모델 3 하일랜드도 이제 바뀐다는 얘기가 많죠. 근데 제가 그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거는, 제가 테슬라를 계속 소유하면서 느낀 거는 제가 갖고 있는 사이에도 부품이 엄청나게 바뀝니다. 자꾸. 제 모델 S 같은 경우도 덥게, 지금 신형들은 3나 Y 같이 위로 크게 열리고요. 그것도 자세히 보면 플라스틱 재질이 아니라 뭘 더 뗀 것 같으니까, 새로 산 친구 보니까 이게 뭐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램프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품을 계속 뭐가 좋거나 이러면은 끊임없이 바뀌어서, 다른 유명 유튜버분들도 얘기하길 이런 식이면은 뭐 페이스리프트를 몇 번 했다, 이미 몇 번 했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번 하일랜드가 얼마나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기존 테슬라의 어떤 부품 바꾸는 거나 이런 모습들은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보여지지 않는 그런 거라는 거죠. 한번 세팅되면 오래 간다라든지 이게 아니라, 테슬라는 좋은 부품이 있거나 즉각 좀 더 조직이 유연하고 정말 스타트업 같이 차에도 그걸 적용한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 반대 경우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테슬라라면은
어쨌든 다른 레거시 업체들보다는 확실히 빨리 대응하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현대기아차가 발표를 안 하는 이유는 계속 앞으로도 차를 출시해야 되는데 이미 플랜은 셋업되어 있는데 이거를 뒤집어 엎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니냐. 이거는 현대기아차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그렇게 다 움직였기 때문에. 반면에 GM과 포드는 그렇게 힘을 안 줬다라고도 생각보다. 그리고 이미 충전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고요. 대표 모델인 GM 볼트가. 다 요런 상황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생각은 어떠세요? 북미 시장에서 현대기아가 어떤 좀 점유율을 높여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난 충격적이었어. 이 현대기아 현재 꽂으면 뭐 테슬라에 꽂아도 뭐 그렇게 충분히 속도가 못 나온다. 그러고 듣고 굉장히 놀랐는데, 그것을 나는 현대기아가 다른 뭐 GM이나 포드 이런 데보다 전기차에서 좀 많이 앞서가면서 세팅을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그동안에 열심히 한 거지. 그게 오히려 지금 또 발목을 좀 잡는, 이게 갑자기 룰이 북미 시장에서는 테슬라 거는 그쪽으로 이제 어떤 표준이 옮겨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현대기아가 많이 당황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 왜냐하면 지금 네 말대로 굉장히 많이 세팅이 됐는데 이걸 갑자기 이렇게 옮겨야 되는 거. 그러는데 너랑 이제 이쪽에 그 라스베가스에서 LA 쪽으로 오면서 차 속에서도 그런 얘기 했지만은 이게 생각보다 이게 충전이라는 게 우리가 간단히 그냥 전기에 꽂으면 되지. 이게 아니더라고. 그치? 우리가 얘기해 보면서 우리가 그렇죠. 느끼는 게 우리가 쓰는 볼테지는 이제 교류 AC고 여기서 쓰는 게 DC. 그러니까 직류고. 이렇다 보니까 이걸 또 변환도 시켜줘야 되고 과연 몇 볼트로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가 굉장히 이게 유기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만일에 스탠다드가 되면은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현대기아 자동차로서는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일 것 같은데 그동안 많이 준비를 하고 본인들의 세팅으로 가져가는 건데 북미에서는 과연 어떻게 이제 자동차를 팔 거냐 아주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 그렇죠. 이제 와서 아마 플랜을 좀 많이 바꿔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양산에 있어서는 자동차는 기계적인 거는 제가 모르겠지만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보면은 조금만 바뀌어도 정말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정말 다 들어 엎어야 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뭐 2차 벤더, 3차 벤더까지 내려가는 자동차 회사들에서 요런 거 하나하나, 이게 크든 작든 아직은 좀 더 나와봐야 됩니다. 이 문제가 더 더 큰 걸 수도 있고 작은 걸 수도 있지만 양산에 있어서는 작든 크든 바꾸는 건 이 쉽지 않겠구나. 정말 또 엄청난 피를 아이고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현대기아차가 이 GMP로 좀 광고를 했던 이유는 다른 회사보다 우리가 좀 더 나은 플랫폼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런칭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게 지금은 북미에서 발을 잡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발목을. 그 우호적이고 뭐 비우적인 얘기도 뭐 하긴 했지만은 우호적이고 비우적이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것 같아. 많이 깔면은 그게 곧 스탠다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심플하고 부품을 좀 많이 빼고 간단하게 만든 게 효과가, 그러니까 테슬라가 참 대단한 게 다른 기존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은 차만 본 것 같아요. 충전은 뭐 국가의 세금이라든지 국가가 인프라스트럭처를 잘 건설하겠지라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테슬라는 시작부터 이거를 다 염두하고 포석을 깔았기 때문에 전기차는 충전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미 얘들은 시작 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 충전과 자동차를 동시에 시작했다. 제가 이제 옛날부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종합 예술인 거지 차만 잘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전혀 아닌데 자동차 회사들이 너무 기존에 내연기관을 보듯이 자동차를 바라봤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 주유소하고 저거는 따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유소에 대한 걱정을 지금까지 한 적이 없죠. 그렇지. 주유소 회사는 주유소가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가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지. 내연기관 차들은. 근데
이게 충전의 문제는 아니네. 이게 생각할 게 많네. 그러니까 일부 이게 포트 바꾸는 거, 그럴 수도 있죠. 예. 포트로만 생각하기도 쉽고, 이해는 하는데, 사실 종합예술적인 면들, 무조건 강력하게 볼티지를 올려서 밀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차에도 중심적으로 뒀어야 되는데, 왜냐면 배터리가 못 견딘다니까요. 맞아. 우리가 항상 충전할 때 보면 커브를 그리잖아. 이제 내려가죠. 하다가 뚝뚝뚝뚝 떨어지잖아. 250에서 시작해서 쭉 떨어지는데 그 커브를 어떻게 그릴 거냐. 이게 충전 속도하고도 무지 관계가 있거든. 근데 그거를 충전기가 해주겠냐고요. 그 배터리를 모니터링하는 애가 결정해서 나 이거밖에 못 받아 이렇게 알려주겠지. 이거는 안을 내부를 안 봐도 거의 99% 이렇게 될 확률이 이게 높은데. 충전해서 차와 이 충전기하고의 어떤 통신, 이게 그런 거 어떤 유기적인 어떤 나 이거만큼 줄게 너 받아, 이게 뭐 주고받고 이게 돼야 되는데 해결할 문제는 많네. 무조건 연다고 해서 열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시 봐도 테슬라가 이걸 모르고 열었을 거라는 생각은 1도 들지 않습니다. 다 이미 알고 판을 짜고 이미 또 보조금만 빼가는 일이 좀 당분간은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제 스탠스는 단기적으로 테슬라한테 엄청 유리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아버지께서는 뭐 광고 효과라나 장기적으로도 이미 유리하다고는 하지만 얼마나 회사들이 경쟁사들이 이 바뀌어가는 트렌드에 빨리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다음은 사이버 트럭 얘기인데요. 진짜 양산이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이 베이에리아에 그러니까 뭐 테스트 차량이 가끔 보이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싣고 가는 거라든지 도처에서 보여서 이제 기사도 나오는데 확실히 정말 양산이 임박했고 나오는 게 임박하지 않았나라는, 왜냐면 도처에서 사이버 트럭을 쉽게 목격되는 남들이 치러 나른다든지 그래서 양산이 코앞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빨리 나와서 저도 이걸 구매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또 재미난 얘기가 이제 포드의 팔리죠. 짐 팔리 CEO가 그러게요. 평소에 테슬라를 참 칭찬하고 심지어 이제 슈퍼차저에 있어서는 한 수 접고 들어간 건데 사이버 트럭은 for Silicon Valley people이라고. 실리콘밸리 저 같은 사람이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실용적이기보다는 멋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론 기술적인 이정표 찍어내는 거 아니에요? 엑소스켈레톤으로. For real people who do real work. 그러니까 진짜 일을 하는 진짜 사람들한테는 우리 포드 F150이 좋다. 그러니까 수십 년간의 노하우, 그러니까 고객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진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프랙티컬한 액세서리들, 개조 능력 아니면 포드 자체로도 제공해주는 옵션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태계라든지 워낙 많이 팔았으니까 다양한 부품들이 이제 제공이 되고 수리도 용이하고 여러 가지 자기들이 수십 년째 1등을 했잖아요. 한 번 빼고. 이 나라는 트럭 베이스가 1등 하는 나라입니다. 승용차나 물론 SUV의 강세지만 계속 1등은 포드 F150 트럭이 1등인 나라이기 때문에 큰 시장과 그런 포드의 경력을 무시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그리고 이제 뉴 플레이어에 대한 포드 CEO의 견제. 지금 보면 뭐 루시드도 그렇게 공장장들을 기존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을 고용해서 했지만, 그래서 테슬라보다 뭐 마감이 좋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문제들이 촉속들이 이니셜 프로블럼에서 좀 나오는 편이고, 아무래도 안정기가 필요하죠. 자동차는 망고해질래. 테슬라는 AI 도움으로 좀 벗어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아버지 세대로부터 내려오는 망고의 진리, 좀 생산이 안정된 다음에 사는 게,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포드가 좀 강력하지만 그래도 이런 차가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색깔도 안 칠한 정말 그것에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나라는 전체 자동차 시장의 절반이 트럭입니다. 근데 거기에 테슬라가 강력하게 치고 들어간다라는 점, 그리고 가격적인 면 이제 곧 나올 것 같으니까 $80,000까지는 페더럴 텍스 크레딧이 있다. 그러니까 $80,000 이하로 책정만 해주면은 판매량을, 그러니까 좀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도 충분히 저는 엄청나게 팔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아버지는 이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나 그 포드 CEO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내연기관으로서 1위를 해온. 그리고 나는 너한테 들어서 그걸 굉장히 놀랍게 들었었는데 이 미국 시장이라는 트럭이 이만큼 중요한 시장인지 몰랐었어. 우리나라 생각하면은 사실 승용차가 더 중요하지. 어떻게 무슨 트럭이 뭐 근데 아니다 이거야. 여기는 트럭이 승용차만큼 중요한 네, 그 시장으로 봐도 거의 반반은 나라 있다시피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여태까지 쭉 1등을 해왔어. 그러니까 자존심이나 다름없는 거야. 이 분야는 그래도 지금 그렇죠. 바뀌는 과정에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그래도 나는 내가 1등이야 이런 걸 가져가고 싶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 너무나 당연해. 곧 이제 시장에 나올 텐데 나도 이거 되게 궁금해. 얘가 지금 얼마에 나올지도 궁금하고. 전엔 물었었잖아. 이 F150은 도대체 얼마에 파는가? 전기차로 만들어서 지금 팔고 있다는데 얼마에 팔으니까 네가 8만 원 넘죠, 확실히. 확실히 넘지. 네. 세금 그러니까 보조를 못 받아요. 세금 보조를 못 받는. 물론 배터리 짧고 옵션 다 띄면 받을 수 있는 가격대에 팔죠. 진짜 사는 사람이 그걸 8만 불 이하에서 그 책정해 놓은 걸 사가? 아직 뭐 정확한 통계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좀 그렇게 그러니까 가격을 많이 올렸어요. 처음에는 막 4만 불 이하에서 한다 그랬는데 그거 몇천 대 팔고 취소하고 가격 계속 올리고. 장거리가 8만 불을 넘어간다. 근데 전기차에서 내가 네 모델 S 이제 맨날 타고 다녀보지만은 그거 절대 포기 못 하는 거야. 그건 마실용 차야, 작으면. 거기다 얘는 토잉을 한다든지 진짜 정말 리얼 워크를 하려면은 주행거리가 짧으면 힘들죠. 무게를 많이 싣고 가면 주행거리가 팍팍 줄 텐데. 테슬라가 8만 불 이하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뭐 배터리를 줄여서 8만 불을 맞춘다? 그럼 절대 그 짓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제대로 가격 책정을 제대로 해서 이제 어떤 거를 이제 해야지 기대감에 먹칠을 할 수가 있지. 근데 지금 앨런 머스크가 이때까지 요거에 대해서 입을 안 열었나? 가격은 처음 이제 사이버트럭 공개할 때 목표가는 있었죠. 그걸로 맞추기는 어렵지. 레저베이션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근데 저도 예약을 그래서 걸었고 그때 얼마야? 그때 8만 달러 언저리였을 8만 달러가 안 됐을 거예요. 그걸 지켜질지는 열어봐야 알지. 뚜껑을.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쓸만한 픽업 트럭들이 8만 불이 넘기 때문에 뭐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은 사실 확률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죠. 만일에 어느 정도 쓸만한 어떤 레벨의 이 사이버 트럭을 진짜 8만 불 이하에다 맞춰준다면은 그러면은 그럼 이제 주식 날라가요. 그냥 시장 다 쓸어버려요. 그러길 저도 개인적으로는 바라지만 아마 이거 열어봐야 아는 거죠. 뭐든지 열어봐야 아는데 그냥 제 추측은 그쵸. 뭐 짐 팔리도 저렇게 얘기했듯이 실리콘밸리의 얼리 어댑터들이 좀 비싼 돈에 사주고 좀 배터리도 수급이 원활해지고 안정적이면은 가격을 아래로 책정해서 이제 공격적으로 더 넓히지 않을까. 아직 전기 픽업 트럭이 주류는 아니니까요. 아직은 시장이 엄청 작으니까요. 그렇지. 네. 근데 나는 4680이 이제 들어갈 거 아니야 여기에는.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럴 확률이 높죠. 그리고 그래서 나는 그 배터리가 4680이 솔직히 제 힘을 다 발휘 못 하고 있잖아. 솔직한 거 아니야. 다 발휘 못 하고 있죠. 그러면 4680이 제대로 어떤 파워치를 올리고 그래야만 얘도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 얘가 실을 이제 어떤 용량이 나오잖아. 배터리 용량이. 그걸 실었을 때 제대로 힘을 발휘해서 이 파워도 보여지고 이 F150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에 충분히 우위에서만은 어떤 그런 데로 가야만 얘가 성공할 수 있다고 보지. 근데요. 지금 뭐 세미 트럭은 2170으로 만들고 있고 그리고 루시드 CEO도 4680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2170 자기들이 2170을 쓰고 2170으로도 충분하다는 듯한 과거 발언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케미스트리가 더 좋아지면 말했잖아요. 18650이나 2170이나 배터리 팩 레벨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현재 나지 않는다라는 점. 왜냐면 18650 셀이 훨씬 더 케미스트리가 좋기 때문에. 그 말은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 4680의 의미가 그러면 별로 없다? 아니죠. 가격 자기가 만들고 그리고 와이어링을 적게 하고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득인 거지 주행거리적인 측면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물론 4680에다가 당연히 포텐셜은 거기다 에너지 덴시티를 더 올리면은 당연히 효과가 엄청 크죠. 그럼 뭐 날아가는 거죠. 이 회사 그냥 저 세상 가는 거예요, 주식은. 지극히 현재적인 얘기만 한 거고 당연히 장기적으로는 아버지 말이 100% 맞습니다. 네, 이건 이것도 또 뚜껑이 지금 당장을 너무 얘기하는 기다려지는데 나는 그러니까 전 지금 당장을 얘기하는 거지 장기적으로는 아버지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몇 달 있다가 보면은 이건 이제 바로 볼 얘기네. 그렇죠.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면 확실히 나올 것 같아요. 너는 언제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예약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제가 제일 비싼 모델을 예약을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결될지 좀 궁금해요. 기존에 예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그때 예상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안 해준다 그러면은 예약이 또 취소됐는데 나는 그대로 그냥 받으면 빨리 받을 수 있는 건지 뭐 너무 변수가 많아서 변수가 많은 얘기예요. 네, 흥미진진한 얘기다. 빨리 시장에 나와서 난 이렇게 생긴 차가 도로를 굴러다닌다는 게 신기해. 그러니까 저는 기술적인 것에 좀 더 밸류를 주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게 새롭게 어쨌든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만든 차 아니에요. 그렇지. 도색도 없어. 그냥 찍어내서 그냥 이렇게 그런 것에 밸류를 더 주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세상에 완벽한 다 100% 만족시키고 완벽한 게 있겠어요. 그렇지. 근데 현재 시장에서 봤을 때 정말 보수적이고 딱딱한 이 픽업 트럭 시장에 확실한 시장에 돌아나는 제대로 짱돌을 그냥 던지기 때문에 오버럴리 봤을 때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이 되면은 응원을 하는 거지 사실 단점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추정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게 성공했으면 좋겠어 어쨌든. 그렇죠. 저도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긴 차가 그러면 시장에서 정말 어떤 새로운 어떤 선을 하나 긋는 거니까. 네. 아니 가격 맞추려고 도색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뭐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잘 나와서 이제 어려운 시장 경제적인 여건 속에서도 풀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적정 가격에 한번 응원해 보자.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